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정말 자주 고민하시는 주제, 선행학습 앞서가는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늦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미리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거의 교육의 기본값처럼 따라 붙습니다. 저는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배울 수 있는 나이,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교육학에서 자주 나오는 예시가 하나 있죠. 바로 단추 끼우기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5살쯤 되면 옷에 단추를 자연스럽게 끼우기 시작해요. 그게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의 발달 과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3살인데 미리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단추 끼우기를 억지로 연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는 잘해요. 칭찬받고 성취감도 느끼고 나 잘해 하면서 즐거워하죠. 하지만 어떤 아이는요, 손이 아직 덜 발달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혼나고 비교당하고 속상해지고 결국 그 활동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은 결국 깨닫게 되죠. 가만히 두었는데도 초등학생이 되어서 단추 못 끼우는 아이는 거의 없네라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차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아이의 학습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습 의욕이 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이라는 게 단순히 다음 학년 내용을 빨리 배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앞서가는 학습의 진짜 의미는요,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금 막힌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공부가 재밌네 라는 감각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즉 진도 경쟁이 아니라 성장 방식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부모님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수능은 마라톤입니다. 거리는 딱 정해져 있죠. 42.19km.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중3인데 이미 고2, 고3 수준까지 달려가 있어요. 시험도 잘 보고 성적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라톤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면 끝나지만 수능에서는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고3 수능 보는 시험 날짜까지요.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남들이 못하는 공부를 미리 해두었으니까 뿌듯하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 뭘 하지? 또 뭐 해야 되지? 이미 다 했는데.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조금 쉬운 과목을 먼저 시험 준비 시작하면 시험 열흘 전에 이미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 보기에는 좀 찝찝하고 다시 보기엔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학습 동력이 꺼져요. 앞서가는 공부가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런 학습 방식은 대부분 학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학원 입장에서는 이번 달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진도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져요. 선생님 이거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배운 지 오래돼서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다시 배우고 학원에서 또 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고 이 반복이 시작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계속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이렇게 되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계속 하는데 계속 모르겠어가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과잉학습의 악순환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라는 과업이 무거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피하는 아이들입니다. 쉬운 문제만 반복하고 틀릴까봐 도망가요. 두 번째는 해결하려는 아이들입니다. 막히면 찾아보고 질문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책을 찾을 수도 있고 비슷한 유형을 풀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접해보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즉 중요한 건 다음 단계를 빨리 가느냐 이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아이인가입니다. 앞서가는 학습은 이 2번째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 제대로 맞춰졌을 때 효과가 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건 기본 문제도 잘 풀고 유형 문제도 잘 푸는데 심화 문제, 응용 문제만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 이해도 느리고 풀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과외를 붙이고 추가 수업을 하고 시간은 더 쓰는데 효율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국어도 수학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라고요. 그런데 독해력, 문해력, 사고력은 단기간에 확 올라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걸리고 축적이 필요하고 결국 기본기가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제가 매일 강조하는 기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행학습은 단순히 다음 단계를 미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성향과 공부량에 비춰서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그 지적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현재 단계 공부를 더 깊게 확장해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학년의 과업을 충분히 소화하는 것, 기본기를 탄탄하게 채우는 것. 기본기가 차면 어려운 내용을 만나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끝으로 학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쉽게 남이 이루어놓은 결과와 우리 아이의 현재를 비교합니다. 어떤 친구는 몇 학년 과정을 벌써 끝냈다더라. 누구는 몇 점을 받았다. 그 숫자만 보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저축하면 1년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1년 동안 쌓아온 습관, 절제, 반복의 과정이 결국 몇십억, 몇백억 자산으로 이어진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은 작아 보였지만 사실은 인생의 방향을 만드는 출발점이었던 거죠. 아이들의 공부도 똑같습니다. 선행학습은 점수 몇 점을 미리 당겨오는 작업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는 루틴, 스스로 해내는 습관,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해요. 지금은 남들보다 공부량이 적어 보이고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단단하게 쌓이면 나중에 진로와 적성이 분명해졌을 때 그동안 누적한 힘이 폭발하듯 쓰이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양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마치 갑자기 큰 돈을 얻어 어찌할 바 모르고 써버리는 것처럼 공부도 금세 흩어지고 공허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행학습이냐 후행학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상태에 맞는 속도로 기초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느냐인 거죠. 결국 공부는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고3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이의 속도는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영상이 선행학습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